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버블에서 데이터 분석 설계하기 웨비나 2회차 데이터셋 설계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네 가지 파트로 준비되어 있고요. 1회차 리뷰를 한 다음에 유저 데이터 수집과 행동 정보 수집,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맞춤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사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노아드 대표, 송재욱 대표님이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회차로 또 한번 만나 뵙게 된 노아노마드의 송재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한 버블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배워보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목차를 안내드렸던 것처럼 2회차를 시작하기 전에 1회차 때 했던 내용들을 잠깐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인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 뭐 고객의 성별이라든지 우리 뭐 고객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앞전에 뭐 행동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하기라고 하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숙소를 예약했는지 이런 행동 정보에 대해서 수집해 보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맞춤 설정으로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 시간에 했던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 시간에 저희가 어디를 좀 진행을 했었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앞전에 태그 매니저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태그 매니저에서 먼저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기존에 작업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전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이 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네, 이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냐면, 우선은 조건을 어디다가 설정했냐면요. 우리가 이 체크인과 체크아웃 일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게스트 인원수를 이렇게 설정하고 난 이후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결제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트리거 설정했던 것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태그 매니저에서 저희가 트리거를 뭘로 만들어 놓았었냐면 예약 시작이라고 하는 트리거 이름을 우선 설정해 놓았었고, 트리거 유형은 맞춤 이벤트라고 하는 트리거 유형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맞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블 앱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자,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앞전에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우리가 툴박스 플러그인을 사용해 가지고 요렇게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를 발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름이 resolve start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가 이 미리 보기 창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미리 보기 창을 잠깐 옆으로 두고 이 디버깅 창, 이 디버깅 창에서는 사이트 내에서 어떤 로그가 기록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결제하기 버튼을 실제 미리 보기 화면상에서 눌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esolve start라고 하는 이벤트 로고가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벤트 트리거를 만들어서 그 트리거를 만들고 난 이후에 태그를 만들었는데요.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 하나의 추적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 코드를 설정했던 부분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데이터가 잘 수집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수집한 이벤트 데이터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앞전에 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이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구조가 저는 이제 유저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인데 그 정보가 뭐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따지자면은 언제, 누가, 뭐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정보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따로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어떤 유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어느 지역에 접속했는지는 따로 수집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는데 저희가 조금 맞춤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누구, who라고 하는 부분과 무엇을, 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맞춤으로 수집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우선은 이 첫 번째 유저 데이터를 수집해 볼 겁니다.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유저 데이터는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보통 세션 아이디 혹은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 아이디를 이제 기준을 삼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회원가입이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저에 대한 정보값을 수집을 해야 조금 더 우리 회원가입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성별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성별이나 속성 정보들을 더 자세히 수집해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간단하게 좀 말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버블 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워크플로우 상에서 앞전에 페이지가 로드 되었을 때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먼저 발행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 앞에다가 어,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이 앞으로 옮기도록 하고요. 여기는 제가 메타데이터라고 이름을 써놓도록 하고요. 앞전에 제가 전달드렸었던 요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시고, 혹은 우리가 요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1회차에서 요 스크립트를 제가 똑같이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조금 변경을 해볼 건데요. 먼저, 네, 여기다가는 메타데이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는 저희가 버블앱에서 우선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앱에서는 하나 샘플 유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는 이 정보들 중에서 이 성함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예약 완료 횟수와 유저 유형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 값을 한번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크 아이디도 한번 수집을 해서 이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은 다시 워크플로우로 들어와서 먼저 여기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이렇게 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클론이라 그러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콜론. 네, 클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다이나믹 데이터를 눌러서 현재 유저의 성함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줄을 내릴 때에는 을 쓰고 하나 줄을 내려서 유저 유니크 유저 아이디라고 하고 유저의 유니크 아이디 그다음에 아래 행을 내릴 거니까 또 쉼표를 찍고 유저의 유형 타입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셋이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유저의 예약 완료 횟수인데요. 예약 완료 횟수는 그 넘버 오브 유저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완료 횟수는 이거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앞뒤에다가 클론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현재 유저의 예약 완료 횟수 그리고 맨 마지막은 쉼표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하나 작성해 놓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에 저희가 태그 매니저 상에서 이 메타데이터를요, 저희가 다른 페이지에다가도 한번 먼저 똑같이 넣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이게 유의할 게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발행하는 거 앞전에 이 데이터 레이어가 발행이 돼야만 하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음에 네, 다 됐네요. 그러면은 태그 매니저에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미리 보기 창을 봤을 때 우리가 앞전에 설치해 놨었던 메타데이터라는 게 여기 이제 로고가 잡히게 되고 이 로고상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전에 그 스크립트에서 넣어 놨었던 정보값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저가 이 송지욱이라고 하는 유저로 들어왔었고 이 유저에 대한 속성 정보들이 여기에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전에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발행하기 전에 메타데이터, 이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를 먼저 발행한 이유는 이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발행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이 유저에 대한 정보 값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가 발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 4의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가 발행되기 때문에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발행하기 전에 이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부터 발행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보값을 확인했으니 이 데이터 레이어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다가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레이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우선 변수에다가 담아야만 합니다. 조금 과정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처음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변수로 들어오셔서 이 사용자 정의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데이터 레이어 베리에이블, 데이터 레이어 영역의 줄임말로 DLV라고 쓰도록 하고요. 유저 네임, 유저 성함이라고 쓰고 주석을 달아서 여기 보면은 이 변수 유형 중에 데이터 영역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변수 유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실제 이 유저 네임을 똑같이 복사해서 쓰셔야 되고요. 소문자, 대문자 다 구별을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소문자로 썼고, 그다음에 중간에 단어를 이을 때에는 그다음에 언더바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하셔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저 아이디라고 쓰고 유저 아이디 까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앞전과 달라진 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미리 보기를 한 번 더 눌러서 앞전에 이 창을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따로 트리거를 만들거나 태그를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의 데이터 레이어 안에 있던 이 변수들을 이렇게 변수 영역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 로그를 찍어 본 다음에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 영역 탭으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없었던 이 정보값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데이터에 대한 유형이 숫자랑 텍스트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유저 정보 값들을 GA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태그 메이저에서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변수에서 여기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변수 유형 선택에 구글 태그 이벤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유저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앞전에 넣어놨었던 그 유저 이름과 유저에 대한 타입과 유저에 대한 또 뭐가 있었죠? 아이디. 근데 유저에 대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또 수집을 했던 게 이 유저에 대한 예약 완료 횟수니까 예약 완료 횟수도 이 명칭 그대로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변수 값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유저에 대한 유니크 아이디도 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save for user property 유저에 대한 속성 정보들 내고 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무조건 발행되는 이제 태그인데요. 이 태그에다가 저희가 담아서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 이벤트 설정을 눌러서 여기에 어, 네, 여기에 이벤트 설정 변수에 GA4 User Property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실제 작업을 다 완료했으니 제출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이 유저 데이터들에 대한 값들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다시 꺼보고요.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메타데이터에서 이 유저에 대한 정보값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네 번째 로그에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가 발행이 되었을 거고, 그 태그 안에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런 값들이 담겨서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아마 이쪽으로 전송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잘 수신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디버그 뷰, 우리 앞전에도 디버그 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했었는데요. 이렇게 디버그 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주황색 정보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주황색 경우에는 실제 이제 유저에 대한 정보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속성 쪽에 보시게 되면은 유저에 대한 네임과 유저에 대한 어떤 예약 완료 횟수, 그다음에 유저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유저의 유니크 아이디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유저에 대한 이제 속성 정보 값들을 정상적으로 잘 수집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유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저희가 이런 유저 정보랑 행동 정보를 다 모두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지는 조금 더 그 뒤에서 아마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유저에 대한 행동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앞전에 저희가 태그 매니저에서 태그 발행했던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약 시작하기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여기 예약 시작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약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숙소를 예약했는지 또 뭐 예약에 대한 숙박 일수는 며칠이나 되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가 더 수집을 해야만 조금 더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수집을 더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전과 했던 부분이랑 사실 이제 좀 겹치긴 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앞전에 결제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놓았는데 이 아래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넣어 볼 겁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수집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숙소명을 수집을 해볼 건데요. 하우스 네임이라고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insert dynamic data를 사용해서 현재 페이지 예약 내역에 숙소의 숙소명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 상에서 이 페이지가 이제 예약 내역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 타입 오브 콘텐츠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예약 내역 데이터는 이제 이 숙소 데이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데이터 상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다가 숙박 일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음, 페어리어드 어, 페이 페어리어드라고 작성하고 숙박 일수니까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플론을 사용하는 것 없이 커런트 페이지 예약 내역에 숙박 일수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요.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 새로 고침을 미리 보기를 한번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어가 잘 작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아까 결제하기 시작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페이지를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제 시작하기 버튼이 이제 이 버튼이죠. 그럼 아마 지금 20번 로그까지가 잡혔을 건데 결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21번 로그에 리저브 스타트라고 하는 로고가 잡혔을 거고 이 데이터 레이어 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숙소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숙박 일수를 지금 올림을 하거나 이렇지 않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소주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이 버블 앱 상에서 따로 소수점은 이제 정수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숙박 일수랑 이 숙박 숙소명이랑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앞전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줘야만 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어 상에서 보여지는 이 값들을 변수 값으로 설정해 놔야만 합니다. 그러면 태그 매니저 상에서 변수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다시 한번 누르도록 하고요. 데이터 레이어 베리애블의 이름으로 DLV라고 쓰고 그다음에 하우스 네임 명 여기는 숙소명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숙박일수.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셨을 때요.
아마 이 창에 새로 고침이 됐을 거고, 변수가 이번에 잘 지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한 숙박 일수가 체크아웃 일자에서 체크인을 뺀 날짜를 말을 하는데,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숙박 일수가 저희가 요거까지 눌러야 되겠죠? 결제하기 버튼까지 누르면은 여기에 리저브 스타트라고 하는 이벤트 스크립트가 발행되면서 이 데이터 레이어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방금 전에 맞춤 정의로 만들어 놓은 변수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숙박 일수와 그다음에 숙소명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태그 매니저 상에서 태그로 이제 담아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면 되는 건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앞전에 만들어 놨던 이 이벤트 스크립트를 눌러서 여기서 이벤트 매개 변수라고 하는 부분에 매개 변수 추가를 저는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왜 세 가지를 하는지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숙소명이라고 하는 쓰고, 두 번째로는 앞전에 숙박 기간, 그다음에 이거는 요 이름과 똑같이 써서 뒤에다가 카운트라고 한번 붙이고요. 여기는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네임 쪽에다가는요. 여기에는 우리 값을 앞전에 만들어 놨던 숙소명을 지정을 하고, 여기 숙박 일수는 숙박 일수로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앞전에 우리가 이 여기서 제가 다른 숙소를 들어가 보더라도, 제가 이번엔 다른 숙소를 들어가서 찍었을 때 7월 25일 이번 숙박 일수 다르게 보면은, 그럼 3박하고 숙소명이 이번엔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달랐을 때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아까와는 아마 다른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숙박 일수도 3일이죠. 아까는 5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잘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실제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예약하는 숙소명과 숙박 일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를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때 앞전에는 이 이벤트 이름만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숙소를 예약했는지, 얼마만큼의 일수를 찍고서 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데이터를 수집해 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퍼블리싱까지 해줘야 되니까 오른쪽 상단에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서 게시를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작업 내용을 메모하라고 나오는데, 메모하는 거는 스킵해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스킵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럼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X 버튼 눌러서 항상 이렇게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된 데이터를 좀 보기 위해서는 미리 보기를 해주면서 디버깅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체크인 일자를 찍고, 체크아웃 일자를 찍고, 게스트 숫자도 찍고, 예약하기 버튼 눌러서, 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Reserve Start라고 하는 트리거로 인해서 이 이벤트 스크립트가 발행이 되었고, 이 이벤트 스크립트의 상세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은 처음에 아마 여기 네임즈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밸류즈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결제 시작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실제 어떤 숙소를 이제 예약을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또 숙박 일수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넘어오셔서 신규로 발행된 이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앞전에는 이 매개변수 쪽에는 기본으로 시스템 정의된 이 매개변수 값들만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이제 매개변수 값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하우스 네임은 이제 저희가 수집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숙박 일수도 저희가 수집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1이라고 하는 그냥 상수값을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잘 수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뭘 해본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숙소가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유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지금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그 안에다가 유저에 대한 성별이나 뭐 유저에 대한 이름과 같은 그런 속성 정보 값들을 추가적으로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는 저희가 이제 숙박 예약 완료가 아니고 숙박 예약 시작이었는데, 숙박 예약 시작을 했을 때 숙박 일수와 숙소 명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함으로써 어떤 유저가 어떤 숙박 예약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맞춤 설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관리로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 쪽에서, 여기 약간 글자가 제가 좀 깨지고 있는데요. 어디로 넘어가 볼 거냐면요. 여기 맞춤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 정의를 눌러보게 되면은 특정 기준, 측정 항목, 그다음 계산된 측정 항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를 조금 한번 설명드려야만 좋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샘플 보고서를 하나 가져와서 좀 보여봐 드리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꼭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표 보고서를 볼 때에는 여기가 이제 이 유저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측정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측정 기준.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항목들을 저희가 측정 항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측정 기준에 들어가는 이런 값들은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텍스트 형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숙소가 숙박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뭐 누가 어떤 유저가 뭐 몇 번이나 방문했고 이탈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는 이제 측정 기준과 오른쪽에 이제 측정 항목, 즉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전에 수집했던 정보들 중에 우선 유저에 대한 정보들을 좀 한번 되새겨 보면은 유저 성별, 그다음에 유저에 대한 이름 이런 값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값들은 측정 기준으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맞춤 측정 기준을 눌러서 여기다가 측정 기준 이름을 유저 성별이라고 쓰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아니고 사용자, 유저에 대한 정보죠. 이벤트는 이제 행동에 대한 정보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 범위로 바꿔서 여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오늘 작업했기 때문에 자동 완성으로 안 보여지게 되는데 아마 내일쯤 돼서 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수집했었던 뭐 유저 네임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보여질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바로 오늘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따로 검색이 안 되는데요. 미리 작성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이 아니죠? 우선 유저 성함이라고 쓰고 유저 네임이라고 쓰고요.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어떤 데이터도 수집했었냐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를 발행할 때, 요 유저 프로퍼티 값에서 유저 타입도 있었네요. 유저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 호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건데요. 게스트 호스트를 네, 설정해 볼 건데, 그러면은 유저 유형 할 거고, 여기에 사용자로 유저 타입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항목에는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었냐면 여기 보면 하우스 네임. 근데 숙소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측정 기준으로 활용될 거라서 측정 항목에 해당하는 값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숙박 일수나 그다음에 요
네, 이 reserve start count라고 하는 거는 이 태그가 발행된 횟수를 말을 합니다. 즉, 예약 시작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면요. 맞춤 측정 항목 탭을 눌러서 여기에 예약 시작 횟수 혹은 예약 시작 수라고 쓰고, 여기 또 아마 검색이 오늘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보일 거고요. 미리 넣어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값은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1, 2, 3, 4, 5 그냥 일반 숫자이니까 일반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해줘도 되긴 하는데 스킵을 해도 상관은 없어서 저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전에 수집했던 데이터 중에 숙박 일수도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일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단위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 설정에 맞게끔 여러분들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제 금액이다 하면 그런 것도 통화니까 통화로 쓰셔야 되고요. 이러면 이제 일수니까 1, 2, 3, 4, 5 일반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고서인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들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기본 보고서들이 있고,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적인 스크립트, 즉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만 설치해도 뭐 기본적인 약간의 정보들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웹사이트 내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집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참여율, 세션 시간, 세션 수, 세션 이탈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거에 대한 의미는 뭐 이렇게 올려보시게 되면은 아마 또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가 아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보고서에 대한 맞춤 설정이 있는데요. 보고서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이 연필 모양을 눌러보게 되면은 맨 위가 이제 측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측정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측정 기준에 눌러서 우리가 맞춤으로 측정 기준을 만들어 놨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탭 영역에 보면은 유저 성함과 유저 유형 이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가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유저 성함을 넣어서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요게 이제 측정 기준을 말을 하는데요. 측정 기준 탭을 눌렀을 때 유저에 대한 성함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건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로그인을 하고 난 상태에서 들어와서 어떤 행동한 값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안 잡히는 게 맞고요. 아마 오늘 시점 이후로부터의 어떤 보고서 기간을 설정해 보게 되면은 미래의 데이터들이 다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측정 항목 또한 지금 우리가 이런 측정 항목들이 한 10대까지 들어가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모든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바꿔가면서 또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측정 항목을 만들어 놨던 걸 다시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할 건데요. 특정 항목 같은 경우는 숙박 일수랑 예약 시작수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예약 시작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전에 태그 매니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태그가 발행된 횟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두 번 행동한다 하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약 시작수라고 하는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측정 항목들은 이렇게 옮기거나 또 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 일수도 추가를 해서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아마 오른쪽에 이렇게 값을 추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유저에 대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수집한 정보들을 GA상에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맞춤 정의를 해서 이렇게
각 측정 기준과 각 측정 설정을 바꿔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인제 요렇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는 수집하기 전에는 사실 설계가 먼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규칙 정의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가 내용이 좀 방대하고 또 여기 기능적인 부분들도 너무 많기도 합니다. 네, 저희 요 웨비나에서는 사실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취지에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블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 버블에서 뭐 데이터도 물론 관리자 페이지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뭐 참여율, 세션 시간 이런 자동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또 시각화도 좀 더 이렇게 자유도 높게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나 서드 파티 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버블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웨비나를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2 회차에서 준비한 부분이고 3 회차에서는 좀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전에 어떻게 설계하고 또 이 보고서상에서 쪼끔 더 저희가 좀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아시죠? 모두의 노코드 포럼 질의응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재영님이 보시고 확인되는 대로 또 답변을 남겨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